지금 시장은 바닥은 지나간 게 맞습니다. 12월이 좀 바닥이었었고요. 지금은 뭐가 오를지가 되게 분명해요. 답안지 한번 보고선 시험 보는 것처럼 앞으로 3년 안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여러분 삶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오를 아파트가 좋다라는 책을 또 저술하신 나땅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행꿈사닷컴 부원장 나땅입니다. 네. 나땅이라는 뜻이 혹시 있을까요? 나도 땅 부자라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닉네임을 지을 때 제가 부동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할 줄 모르고 대충 지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서 참 말할 때마다 민망스러웠어요. 지금이라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컨텐츠가 있어서 이제 바꿀 수가 없고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땅 부자가 되셨잖아요. 뭐 땅 부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전에는 제가 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여유와 삶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한 번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도 좀 사치였어요, 저한테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내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 사치고요. 그냥 좀 내가 나이 먹어서도 삶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부동산 경매로 시작을 했고 경매 좀 특수 물건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내가 입찰하는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그 물건인지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이 좀 어려워서 공부를 좀 계속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16년 내가 처음 부동산 공부 시작하던 그때 나한테 이 책 한 권을 주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좀 썼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더 쓰긴 했어요. 그 경매책. 근데 한 권을 주고 싶다면 이 책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부동산 투자하기 전으로 돌아갔을 네, 때 네. 과거의 나한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이것만큼은 알고 투자해라 라는 질문 딱 한 문장 한다면 네. 어떠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한마디를 한다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자신 있게 공부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 돈이 적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스스로 많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 그 부동산 투자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좀 많이 포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2016년에는 종잣돈 4천만 원으로 강서구에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상계동에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그 세상이 너무 좁아서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지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남들은 뭐 1억 모았다는데 나는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공부 뭐 하면은 된다 그러는데 희망 고문 같고 지금 나 뭐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막 몸이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뭐를 할 힘이 없는데 막 자꾸 나한테 막 책 읽으라고 그러고 자기 개발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걸로 내가 5년 뒤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흔 수업이라는 북콘서트를 갔어요. 근데 그 김미경 선생님이 50대 후반이신데 30대들, 40대들이 저 이제라도 시작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젊은 나이인데 당연히 시작해도 되고 수명에서 내 나이를 빼보면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쵸.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없어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 물건인지의 그 지식은 금방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좀 치르고 해야 되고 부동산 초보는 좀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급한 마음에 자꾸 이상한 걸 사게 돼요. 저희 수강생들도 돈이 있었으니까 이상한 걸 산 거예요. 없었으면 안 사는데, 돈이 없을 때 공부를 하면 막 마음이 다급하실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좋아 보이는 것도 못하고 막 이랬던 거. 근데 그 시기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데 막 실행력 파이팅 넘치는 그 시기를 온전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진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2016년 처음 부동산 시작을 했을 때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걸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가 오를지가 되게 분명해요. 답안지 한번 보고선 시험 보는 것처럼. 2021년, 22년도에도 안 오른 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건 버려야 되고요. 21년도, 22년도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많이 올랐다가 빠진 단지는 그 가치를 회복할 겁니다. 근데 가치가 없는데 그냥 풍선 효과로 오른 건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동성이 다시 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분명하다. 과거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었는지 보면 앞으로 그리고 지금 21년도, 22년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데가 있어요. 지금 매매가 2억 8천인데 전세가 과거 전세가 3억이에요. 과거 전세 3억 정도까지 매매가가 쉽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상의 가치가 3억 이상이 넘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과거 고점 전세보다 더 떨어진 지역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전세가 정도까지 뭐 고점 매매가까지 회복을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자신 있게 고점 전세까지는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점에 매매가 5억 전세가가 3억에 3억 4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전세가 1억 7천 매매가가 2억 7,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고점 전세 3억에서 3억 4천까지는 오르지 않겠느냐, 쉽게 오르지 않겠느냐. 거기에 5억에 산 사람이 있고 거기 전세 3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2억 7천에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 지금 월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아파트지만은 그 아파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 달라.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작가님, 근데 유동성 장세 때 네. 가치로 오른 건지 그냥 유동성 버블 때문에 오른 건지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호갱로노 매매가 그래프를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뾰족한 산차로 올라다가 다시 폭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거는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입니다. 원래 부동산은 이렇게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올랐다 이렇게 떨어진 단지들은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예요. 물론 그걸로도 수익을 낸 사람이 있지만 그 가치 때문에 오른 거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요. 20년도 그 미국의 M1, M2를 보면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와가지고 이제 수도권 저기 외곽까지 갔던 거예요. 막 동두천 이런 데까지 갔었던 거예요. 아파트 뭐 그 단지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른 단지 20년도 넘어서 이렇게 올랐다 다시 들어갔다. 그럼 그건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고 본래 가치 때문에 오른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거는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는 걸 알고 사야죠. 사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걸로도 수익 낸 사람 있어요. 저희 수강생들 보면은 뭐 경매 투자자들은 파주 법원읍 이런 데 있죠. 읍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데서도 1,5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어요. 단기 매매로. 그러니까 그 물건이 원래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없으면 전세가 이하의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고 가치가 있으면 제값을 주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좀 가치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 교통 호재, 지하철을 좋아하죠. 수도권에서는 차가 많이 밀리니까 도시가 클수록 지하철이 중요하고요. 도시가 작으면 지하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호재로 상품이 이제 좋아지는 거. 이제 나빴던 게 좋아지는 거, 뭐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지역 자체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으면 또 좋아집니다. 가치가 좋아지고 아니면 아무 개발 호재가 없지만 항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은 늘 뉴스에 나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근데 비싸잖아요. 그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또 많이 해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 더더욱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물론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좀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타이밍을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전망을 하진 않지만 양쪽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은 어떤 리스크가 다 제거가 됐고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 물량이 그렇게 앞으로 계속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또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은 뭐냐면은 21년도, 22년도 고점 전세에 있는 그 매물이 전세로 나오는 그때까지는 전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 깡통 전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물 경기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낮거든요. 이게 억지로 내린 거죠. 그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그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그 시장의 논리로 가게 돼요. 지금 뭐 바닥이냐 아니냐 이게 개인마다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날씨를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맑은데 어디는 흐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앞으로 뭐 하락 멀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PIR 이런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 이런 걸 얘기하는데 소득 대비 집값이 높으면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압구정 이런 데는 소득 대비 집값 PIR이 안 먹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고점 대비 10% 빠진 데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PIR이 진짜 먹히는 지역 있죠. 진짜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2, 3억대 그 정도 지역은 상승 대비 30% 빠진 데서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도 빠졌는데 퍼센트가 덜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좀 저가 지역들은 많이 빠졌는데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바닥은 지나간 게 맞습니다. 12월이 좀 바닥이었었고요. 경매도 작년 말에 똑같은 아파트 신반포 4차가 25억에 낙찰됐는데 올 초에 33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함을 제거하는 비용이 8억이에요. 불확실할 때는 두려우니까 입찰을 못했는데 이제 괜찮네, 금리 더 안 오를 것 같고 더 안 떨어질 것 같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33억에 낙찰됐습니다. 21년도에 41억에 낙찰됐었던 아파트예요. 그때는 반포가 평당 1억이었거든요. 45평형이 41억에 낙찰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22년도 말에 25억에 낙찰됐고 23년도 초에 33억에 낙찰됐다라는 거는 이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매 시장이 또 선행합니다. 경매는 예측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리는 좀 그렇고요.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 계속 많이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바닥이라고 하는데 반등한다고 하는데도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올라간다고 내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랑은 좀 별개잖아요. 너무 그 통계랑 자기를 일치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오른다 그러고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30% 빠진 가격에 샀는데 내가 산 거보다 지금 평균 가격이 매매지수 떨어진다고 내 거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내 건 안 떨어져도 남의 게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나오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 평균, 지수, 전망에 너무 목을 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지수나 전망이 알려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무주택자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시장 나쁘다고 텐트에서 살고 좋아지면 집에서 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불하는 주거비랑 내가 집을 샀을 때 내야 되는 이자를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거비를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슷하다.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럼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을 필터를 해서 찾아봅니다. 내가 이 가격에 샀을 때 괜찮을 것 같은가? 막 더 빠질 것 같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인간은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욕망, 두려움.
누군가는 나 부자 돼서 페라리도 타고 싶고 명품 가방도 사고 싶고 호텔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어. 이런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나 월급 이렇게 받아서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나는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야 돼. 대학교 때 용돈 10,000원으로 일주일 살았거든요. 가난은 저한테 그 두려움이었어요.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할까봐 굉장히 두려웠고, 내가 이런 가난을 돈을 벌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도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도 이렇게 했는데 돈을 못 번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위기감 때문에 막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제가 만난 투자자들은 이쪽이 많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 가난하기 싫다고 하는 거는 그 본능,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비상식적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악의 에너지를 이용하라고 나오는데, 그 악의 에너지가 뭐 악한 에너지 이런 거보다는 음의 에너지, 이게 싫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보면은 뭐 누구 막 되게 엄청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고통 회피형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쾌락 추구형 인간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시고요. 집을 사기가 두렵고 안 사기도 두렵다면 뭐가 더 두려운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질 가능성을 재보고 그게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이랬을 때 더 두려움. 내가 집을 안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또 집을 못 사고 그래서 괴로울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확률, 이 두 개를 비교해보고 내가 덜 두려운 걸 선택하시면 돼요. 덜 두려운 거. 항상 두려울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덜 두려운 걸 선택해라. 언제나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항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좀 포기했던 거다. 이거를 그냥 미리서 포기했던 거지. 항상 선택의 여지 있다. 여러분한테도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도 어떤 목표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 막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데다 돈을 못 쓴다. 그래서 켈리체 회장님한테 30대에 아무것도 없는데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뭐 하시겠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한테. 네, 자기 자신한테 쓰겠다. 저는 그거를 되게 공감해요. 저는 어디다가 돈을 쓰냐면은 나의 가치를 올려주거나 효과가 영구적인 데다가는 돈을 씁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줄여주거나 하는 건 또 돈을 씁니다. 택시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택시 타고 갑니다. 택시 타고 가면서 저는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 막 오면은 답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시간을 줄여주는 거에 대한 돈을 쓰고, 시간을 줄여서 넷플릭스 보면 안 되지. 그 아끼 시간으로 뭐 하냐. 무주택자분들은요, 항상 두려운 게 내가 돈이 더 많아진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내 돈의 5배 곱해가지고 5배 대출을 받았을 때, 디딤돌 대출 받았을 때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 비교해보고, 내가 그러면은 그 5배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내가 아직 좀 한참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조금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1주택자들은 우리 집 떨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보다 더 떨어진 상급지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 하락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떨어진 상급지로 이사 가는 거. 뭐 대출 더 안 받아도 상급지 항상 했는데 가격이 지금 똑같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다주택자는 지금 면목이 없습니다. 방어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거예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막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질문이 비슷했어요. 와, 이런 걸 물어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좀 알려줘야겠구나. 당연히 모르는구나. 왜냐면은 공부를 하겠다고 온 사람도 이렇게 모르면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조망을 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책을 썼습니다. 객관적으로 썼고 누구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으신 분들 처음에 부동산 투자 시작했던 마음만 다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드신 분들 또 22년도에 남들 영끌할 때 영혼도 없어서 못 사는 걸 한탄하면서 괴로워하셨던 분들 지금 앞으로 3년 안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여러분 삶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정말 가난했다가 공부해서 부자 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남들이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다양한 동기부여 팍팍 넣어주셔서 너무 또 감사했고 네네. 저로서도 사실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많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서 네네. 저로서도 되게 더 힘을 얻게 된 것 같고 더 그 내가 가야 할 방향성에 있어서 또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나땅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또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3년 안에 찾아올 기회 다들 잡으셔서 다들 행복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보 되세요.